예, 이번 시간에는 부자사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장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의 사주입니다. 부자인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패턴을 익혀야 되는데 사실 이 구조는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브런치에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가 있으니 그리고 이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부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구조를 텍스트에 없는 내용을 좀 섞어서 구조를 좀 쉽게 익히는 내용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한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눈에 어떻습니까? 한눈에 여기는 사오미 오화 왕집 빠진 사오미 방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고 식상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식상이 8글자 중에 4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많으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되죠. 써야 승리하는 거예요. 특히 시주가 이렇게 미술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는 술이고 이 사회의 에너지는 미토인데 술미형의 과정을 통해서 무토 식신으로 드러났으니 어쨌든 나는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발전한다. 결과물이 있다. 이런 구조라는 걸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에 있든 많은 에너지를 가진 십성의 속성은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에 인성이 엄청 많아. 근데 인성 혼잡이야. 그럼 거의 공부 안 하거든요. 뭐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데 써야 발전하는 거죠. 에너지가 있는데 안 썼다? 나중에 쓰게 합니다. 중년에 반드시 쓰게 합니다. 중년에 명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구조가 또 많죠. 미월생이에요. 미월생이니까 상관, 상관은 다양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 환경이면서 동시에 이제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주에 상관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그것을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어쨌든 과정 환경에 어려움은 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을 깨는 거라서 가업을 깨다, 가풍을 깨다, 집안이 망하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대단한 집안들 얼마나 있다고 그죠? 별로 안 계시죠? 이 공부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 대기업분 안 계시죠? 자, 상관 그럼 뭘 해야 돼요? 상관은 어쨌든 그런 기질, 상관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상관 페인으로 내가 교육을 할 거냐, 지식을 쓸 거냐, 아니면 그 상관을 몸으로 쓸 거냐, 다 구조란 말이에요. 관에 들어갈 거냐, 들어가서 상관을 쓸 거냐, 아예 관을 거부할 거냐 등등. 상관의 놀라운 창의성, 상관의 두뇌, 그죠? 기존에 있는 틀을 바꾸겠어, 혁신성, 개혁성, 혁명성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겠죠. 상관월에 태어났으니 나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늘이 부여한 거죠. 남다른 무엇 하나는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장간을 보니까 정을기 겁재가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네 이런 얘기죠. 정인 어쨌든 나는 공부해야 돼. 공부가 필요해.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죠? 들어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부동산 문서 쓰면 안 돼?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어쨌든 을목정인, 정인하면 또 예술, 그죠? 문화 등등 온갖 분야에서 어쨌든 자격도 취득하고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떠나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 상관 이런 거니까 을기 이렇게 보면 이제 상관, 페인 사주다. 상관 페인은 이제 다양한 뜻이 있지만 그냥 그 관계 그대로 이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을 쓰는데 상관을 몸으로 쓸 수 있죠. 식상한 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특히 상관은 언변, 말, 그죠? 상관과 말싸움하지 마시오. 상관이 필 받으면 말 굉장히 잘하죠. 저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말 그렇게 많이 안 할게요. 강의할 때만 하고요. 말 많이 해서 좋은 건 없더라고요. 자, 상관 페인
그죠? 내가 상관을 쓰는데 공부했었으면 가치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안 해버려. 그러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그럼 기술 몸으로 쓰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월에 태어났으면, 이런 속성을 가진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겁재와 함께 상관패인 하는 일 하시오. 그죠? 상관 글 쓰는 것도 됩니다. 남다른 글을 쓰는 거죠. 특별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패인 하면 많이 알고 쓰다. 그죠? 지식에 기반하여 쓰다. 많이 배워서 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정을기가 천간에 전부 드러났어요. 정화는 병화로 드러났고, 그죠? 사회에 수많은 겁재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병화의 모습으로 나는 드러났어. 을은 또 연간에 있네. 연간에 있으니까 학문 공부로만 보면 이거 뭐예요? 해외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인기 이런 걸 보면 내셔널, 인터내셔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렇죠? 해외에서 유학하고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공부로 국가로서는 이제 국가 자격 이런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토는 무토로 올라왔다. 사회에서는 상관을 쓰다가 나는 식신, 이것을 내 직업성으로 갖는다. 식신, 좋아서 하는 일. J.K. 롤링은 글을 썼잖아요. 좋아서 글을 썼어. 쭉 써. 식신은 장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장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도자기 장인. 그죠? 생활의 달인 이런 사람들 다 장인이잖아요. 한 일을 수십 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그런 실력을 갖는 거죠. 남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의 속성이 천간에 드러나면 내가 그런 속성들을 많이 잘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타고났으면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사회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잖아. 그런 사람들은 운에서 올 때 써야 합니다. 운에서 반드시 오죠. 반드시 옵니다. 저도 이제 뒤늦게 40대 중반부터 이 월지 지장 간의 에너지가 이제 말년까지 쭉 이어져서 본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주를 떠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가난해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말고, 학교 공부 말고, 우리가 지금 명리 공부를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다고, 저도 뭐 들은 바 있습니다. 젊을 때. 공부하는 게, 책 읽는 게, 혹은 글 쓰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된대요. 돈 버는데 도움 안 된대요. 막 이런 얘기 듣는, 왜? 라고 물어봐야, 너는 명리를 모르니까 그냥 막 질러대는 거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도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인간이 공부를 하면 안 풀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에너지가, 그 인성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당장은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성 에너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그죠? 지금 그렇게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운에 이렇게 막다트려 있는 거잖아요. 원국하고 대세운의 에너지가 뭔가 긍정적인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열심히 지식을 얻고 지혜 공부를 하고 그래야 좋은 운이 올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아니, 힘들 때 그거 해야 하면 더 힘들다고 공부를 안 해버려. 그럼 좋은 운 오면 될까요? 쓸 수 있을까요? 일 안 풀립니다. 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무슨 자격이라도 갖고 있어야 뭘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쓸데없는 말은 팍팍 버려버려라. 3위. 자, 그럼 나는 사회에서 상관 쓰는데, 그죠? 이걸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네. 이미 이런 거 쓰는 사람 많다. 이제 글로 보죠. 글을 쓰기. 이미 파생토 글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얘는 또 머리 위에 을목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런 거죠. 사회에 여기 정을기 을목이 얘 머리 위로 올라왔으니까 나 많이 배웠어. 이런 뜻도 돼요. 나 학위가 높아. 많이 배웠다. 이런 거죠. 내 머릿속에 든 거 많아. 오화가 지금 빠져있는 형국이에요. 자, 조금 더 보죠. 그런데 그 위에 개수가 있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상관을 쓰는데 그 상관을 나 혼자 쓰는 건 아니고 연지 이 비견들하고 같이 쓰는데 그래서 오화 왕지 빠진 이 방합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비겁 방합이죠. 그러니까 나도 여기 국가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지가 비겁으로 돼 있으면 나는 국가적 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안 나왔는데요. 난 여기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또 이 관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연결성, 관계성을 또 잘 보시면 나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을 누군가 봤는데 나 여기서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 지금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뭐 그런 거 아니다.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관을 쓰는데 비견하고 같이 쓰는데 그 위에 정관이 있으니 정관 밑에서 상관적 일을 하면 돼요. 국가적 자격 가지고. 그런데 이 구조는 개수가 지금 미토 묘지를 깔고 있어서 개수가 이른바 역량이 하나도 없어. 누가 무덤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월은 무지막지하게 더운 계절인데 이 개수가 6월에 장마비 오고 그러면 뭐예요? 낮에 소나기만 확 오면 무지무지하게 습하죠. 그런 형태예요. 무지무지하게 습하다는 건 요 개미월, 요 간지 자체에 요 들어가 있는 을목 요런 게 곰팡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발효된 거, 치즈 뭐 이런 거, 햄실치즈 뭐 이런 것들 그런 물상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나기 촥 내렸는데 그 안에 그럼 습기 확 차고 그러면 곰팡이 피어오르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거, 이런 간지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말고, 오늘 한 15분 하려 했는데,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개수는 정관인데, 이 정관이 여기에 임묘해. 이게 개수가, 회사 예를 들어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비견과 같이 일을 했는데, 회사가 망하겠죠. 회사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형태예요. 왜냐면 생을 받는 게 너무 없어. 얘는 얘한테 에너지 줘야 돼. 그죠? 여기도 얘 도움을 주는 글자들이 하나도 없죠. 사중경금, 신중, 술중, 신금 있는데 뭐 어떻게 줘요? 그죠? 안에 짱 박혀 있는데 그죠? 거기에 이렇게 오화 빠진 사업이 방합을 하고 있으니 이 미월에 엄청난 화기가 개수를 증발시켜요. 그죠? 그리고 이게 상관, 견관 형태라 그래서 직장하고 인연이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겉으로는 있는데 겉으로는 직장 밑에서 일하는데 직장이 시원치 않다 이런 거죠. 들어가면 시원치 않아. 회사가 흐지부지해서 희말이 없이 망하거나 내일이 없어져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붙인 자리라서 붙인 자리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부인, 자기 부인, 내 입장에서 엄마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있으면 부인 자리가 이렇게 임묘지야. 그죠? 그러면 정말 이게 들어가기 싫은 거거든요. 집 구석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예를 들면 들어가면 무덤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가면 말라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술이나 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을목을 봤으니까 어쨌든 수는 목을 보면 무조건 에너지를 주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수일간은 옆에 목을 보면 식상 에너지를 보면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싶어한다. 특히 수생목에서 목을 키운다는 건 자연으로 보면 이게 식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런 식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가불은 막 무럭무럭 성장하려고 하는 어린 싹과 같고 그죠? 싱싱한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 그런 물상이라서 교육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평관 조직에서 을목 식신 전문성 써서 이게 돈 버는 이런 형태. 그래서 근데 잘못하면 재생살 이런 구조라 아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망했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상관 자리에서 그러니까 집안이 한번 망하고 힘들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했죠? 그런 형태다. 자, 아까 이거 설명드린 건데 다시 한번 이 사주, 그러니까 월지에 을목이 있는데 정인인데 이 정인이 연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죠?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다. 만약에 인기를 얻으면 국제적인 인기도 얻을 수 있다. 그죠? 국제적으로 놀지 않아도 국가적인 자격을 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으로 잠깐 막혀 있지만, 지금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명리는 좀 컨텐츠의 속성이 조금 다르긴 하죠. 성격이.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하든 이제 전 세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국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국제적 이런 의미가 굉장히 이제 많이 그런 의미가 이제 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크게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드러났어요? 상관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상관적 능력을 키워야 그 능력에 기반한 얘의 인기, 지원, 후원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자격도 갖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청간글자가 드러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서 드러났고, 무토는 보니까 사중무토, 미중기토, 술중무토 여기서 다 드러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겁역에서도 배우고, 비겁역에서 배운 식신도 쓰고, 사회에서 상관적으로, 상관은 또 이일저일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임기응변적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식신이 이제 장인, 내가 좋아하는 꾸준히 오래 한다 그러면 상관 입장에서는 나 저런 거 하기 싫어, 재미없어, 틀에 얽매여 있어, 나 새로운 거 할 거야, 이런 에너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풀리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속성이 상관에 있어요. 항상 머리가 남보다 한 발 빨리 가니까 보통 이제 반발 맞추라 그러는데, 이제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빨리 가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못 쫓아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 걸 못 보고 있다면, 그죠? 상관 가진 사람 혼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결과가 좋지는 않겠죠. 상관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상관 터득한 거, 상관적인 거 식신으로 다시. 그 다음에 술토니까 나는 어쨌든 술토 전문성, 나 자체가 이게 병술 백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면 한다 이런 뜻이고, 특히 이 미토와 달리 술토는 속성이 다르죠. 지장간을 보니까 신정무, 정화, 이제 겁재성도 있어요. 이 겁재성, 내 일지의 겁재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내가 투쟁성, 경쟁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끌어올리면 난 지지 않을 거야. 근데 내 몸속에 있으니까 내 이 몸이거든. 내가 정신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나 스스로에게 지지 않을 거야.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도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뭐 동지, 형제, 뭐 친구, 동업자, 뭐 이런 거 경쟁성이 없는, 배신할 위험성이 없는, 배신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병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막 충하고 형하고 막 이러면 연결성이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 이제 뒤통수 맞고 이러는 거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 비견은 내가 기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신뢰를 많이 했으니까, 그죠? 근데 겁재는 어차피 쉽게 내 돈 뺏어갈 놈이니까 기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겁재한테 뒤통수 맞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되,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기분 좋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치부심해요. 너 나중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견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때가 충격이 더 큰 거죠. 그 겁재성, 내 안의 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뚝심 같은 거예요. 내 자체가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난 프로야, 끝까지 해낼 거야, 이런 기들이 나이 들면서 이 중년에 가면 겁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30대부터. 그리고 신정무니까 식신 써서 신금, 돈을 벌려고 하는 기술 같은 거죠. 이 사람은 다 글쓰기로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이어가죠. 이 내가 이 술토라는 식신성을 연마하면 장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점이냐면, 연지에 많이 배운 애들, 그죠? 얘들도 아까 상관 쓰는 애들, 글 쓰는 애들, 그러니까 이미 인정받고 있는 애들,
그죠? 나 인기 얻었다 이런 거죠. 나 인지도 있다, 세계적인 인지도다, 이런 애들을 다 인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술토라는 식신을 개발하면. 아시겠죠? 내 안에 겁재성으로 식신생재, 결과물을 얻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면 앞에 있는 애들, 걔들이 갖고 있는 인기 이런 거 다 인멸시킬 수 있다. 다 내 밑으로 가져올 수 있다. 내가 갖는 거예요. 얘들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대운 하나 볼게요. 정해대운에 이 사람이 떴는데 그 디테일한 건 제 브런치 텍스트로 꼼꼼히 한번 공부하시면서 읽어보시고요. 이 사주를 왜 갖다 놨느냐. 비겁을 제압할 때 정말 큰 돈, 이 사람 돈 한 1조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통장에 1조 찍힌 거 볼 수 있을까요? 예. 시청하시는 분 중에 누군가는 그보다 더 많은 돈 벌 수 있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주 공부하셔서 자기 에너지 정말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찾으시고 밀고 나가시면 되죠. 텍스에 없는 얘기, 브런치 없는 얘기 해볼게요. 정해대운,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화겁재가 왔죠. 정화겁재가 뭐 달고 왔어요? 편관 갖고 왔다. 지 입장에서 정관 갖고 온 거죠. 이런 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람 삶에 보죠. 정화가 왔다는 건 여기에 오화가 빠져 있잖아요. 사, 오, 미, 그죠? 오화를 공엽해야 되는데 얘가 정화로 올라온 거야. 공엽하는 오화가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 오, 미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이 정화. 이런 걸 이제 가삼합이라고 해요. 여기에 한 글자가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 그러면 얘는 뭐 갖고 있느냐면 얘는 관을 갖고 있는 형이에요. 나 회사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됩니다. 나 권력 갖고 있다, 나 명예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돼요. 근데 12운성적으로 이게 이제 태지라 이렇게 강력한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3이 이 방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얘의 근이 없다 이런 이 대운간지만 보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쨌든 얘는 회사를 갖고 있는 애야. 쉽게 가죠. 얘가 딱 올라오면 나한테는 지금 정관이 있는데 얘한테는 평관이야. 평관. 이 상태로면 이 개수가 굉장히 미약하여 이 개수, 이 근을 갖고 있는 이 정화를 다스리기는 힘든 에너지지만, 이렇게 정해 이렇게 오면 이 해수라는 근을 개수가 갖기 때문에, 혹은 이 개수라고 공중에 떠 있는 이 정관의 이게 평관의 모습으로 현실 세계에 내려온 것이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개수는 나는 힘들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관이고 얘한테 평관이니 평관을 두드러 맞는 애는 힘들고 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 우위에 서는 운 이런 거고, 이렇게 해수가 딱 오면 1차적으로 뭐 보이세요? 사회충, 이 회사가 얘를 쳐버리네? 그리고 나하고는 수레천문으로 엮여버리네? 이런 거예요. 수레천문이 이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연결성이에요. 술, 월, 다음에 해월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이게 정임합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 자세히 풀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해수가 이제 출판사라고 보시죠. 왜 출판사냐? 얘가 해미합 하는데 을목이 떠 있는 상태니까 얘도 가삼합이죠. 가인성삼합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해미.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작가들이 쓴 컨텐츠, 그죠? 글이에요, 글. 글을 관이 이렇게 합해서 얘 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상관, 글 이런 거죠. 그리고 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상관을 얘들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 작품들을 합해서 얘들이 하는 일이 해묘미 가삼합을 인성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네. 아시겠어요? 그럼 인성 비즈니스에서 을목을 쫙 올려놨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와서 이 운에 와서 이렇게 가삼합, 해묘미 가삼합을 딱 해놓고 연지에 있는 잘 나가는 해들은 사화는 비견들은 꺼져. 사이충 나 니들하고 안 놀 거야. 나 얘하고 놀 거야. 병수라고 놀 거야. 술의 천문으로 해서 우리 완전 짝짝꿍하면 돈 많이 버니까 나 얘하고 놀 거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떠버렸어요. 이게 이제 많은 부자들이 사실은 어려운 건데 제가 일부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 찾으면 뇌에 자극이 안 돼요. 그런 공부를 하되, 그죠? 그러니까 명리 공부에 시행착오들 많이 하실 겁니다. 뭐 하고 계실 거고, 어쨌든 이론 공부할 때도 뭐 수많은 시행착오를 어쨌든 독학하면 겪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들을 익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론을 다 공부하기 전에라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계속 그런 쪽을 보려고 노력하게 돼요. 계속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술미연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배운 상관, 내가 이거 술토 개발하면 이 능력 갖게 되면 형 할 거야. 야, 그렇게 니들이 썼던 그런 글들 그런 식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걸 좀 바꿔서 쓸 거야. 이렇게 올릴 거야. 근데 이게 술의 천문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물상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건 이제 텍스트로 확인하시고 술의 천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거기 해리포터라는 것을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비겁을 제압하는 구조는 굉장히 큰 부자의 형국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핵전쟁이 일어났어. 핵전쟁 꼭 안 해도 돼. 그냥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글래디에이터야. 그래서 경기장에서 싹 죽였어. 그럼 나 혼자 있어. 그러면 나 혼자 상금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죠? 내가 사회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면 남아있는 물자는 전부 내 거죠. 그런 형국이에요. 아시겠어요?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운에 크게 되는 확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자 구조 중에서 이 비겁을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구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부자 뭐 유형들은 꾸준히 가끔 할 텐데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뵐게요.